안녕하세요. 대박땅꾼TV의 전은규 소장입니다. 저는 15년째 땅을 보러 다니고 있는 사람인데요. 앞으로도 계속 향후 15년 이상 계속 땅을 보러 다닐 거고요. 지금 땅뿐만 아니고 제가 월세 받는 수익형 부동산에 관심이 많아서 우리 또 수익형 전문가분을 모시고 땅 얘기와 수익형 얘기 두 가지를 짬뽕 해가지고 좀 재밌게 나모 선생님이 워낙 센스가 개그맨처럼 재미가 있으셔가지고 두 개를 잘 궁합을 맞춰가지고 재밌게 풀어드리겠습니다. 저번 주에 되게 좋았죠? 우리 또 2회를 맞아 다시 또 출발하는 이 추운 날씨에도 끊임없이 현장을 누비고 다닐 꽃미남을 맡고 있는 웃지 마세요. 너무 이상중이다. 근데 우리가 지금 앞에 이름을 뭐를 달 것인지 너무 고민이 많아요. 이거 읽는 분들 댓글 좀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저에게 뭔가 어울리는 거 있잖아요. 부동산계 연예인, 부동산계 꽃미남 뭐 이런 거 하면 좀 그렇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우리 안티가 좀 늘어나지 않을까 좀 걱정이 돼가지고 요 댓글로 조금 이제 저희 무슨 브라더스인지 좀 얘기를 해주시면은 저희가 좀 많이 참고를 하겠습니다. 댓글 좀 달아주시고 오늘은 뭐 어떤 이슈로 한번 또 달려가 봐야 되는지 저금리 장기화에 대한 부분을 갑자기 노래 장기화 씨의 노래가 갑자기 생각이 나는데 미국에서 금리가 동결했죠? 그죠? 이제 동결했다는 것은 이제 더 이상 내려가지 않는다라는 의미로 봐야 되겠죠. 지금 기준금리가 지금 몇 프로죠? 지금? 1.25. 그래서 지금 1%대 초반이라는 거는 지금 사실 우리 투자자 입장에서는 아주 저리기 때문에 저번 주에 핵폭탄 규제가 있었지만 이 저리라는 게 아주 투자에 있어서는 아주 달콤한 거기 때문에 지금 이 기회를 또 잘 잡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은행도 예대 마진이잖아요. 고객이 돈을 저축을 하게 되면은 그에 대한 이자는 작게 주고 고객이 그 돈을 또 쓸 수 있게끔 대출을 해주면은 또 자기들은 대출 이자는 또 많이 받고 예대 마진을 챙기는 은행의 부분인데 이거를 투자자가 이용을 잘 한다면은 레버리지 이용해서 수익을 창출할 수 있지 않을까. 이게 이제 수익형 부동산의 기본적인 세팅의 방법이다. 근데 어떤 업종을 넣어서 할 건가 아니면 이거를 원룸을 지어서 할 건가에 대한 고민 그리고 임차 수요는 어떤 데는 고민 이게 되게 중요한 거고 금리가 작다라는 것은 돈이 갈 데가 없다. 그래서 부동산에 많이 유입되고 주식으로도 가고 싶지만 주식은 개미 투자자들이 절대 기관이나 외국인 투자자들이 이길 수가 없다라는 그래서 물린다. 그래서 부동산을 많이 들어오지 않을까 생각해요. 그죠? 그러니까 땅이, 우리 소장님, 땅이 보면 또 저금리에 또 땅에 많이 사람들이 관심 가지지 않나요? 많이 저금리라고 하지만 사실 이게 이제 아파트 기준이었고 사실 토지는 아파트처럼 이게 금리가 싸진 않습니다. 기본적인 금리가 높은데요. 왜냐면 이 땅이라는 이제 한계점이 뭐냐면 바로 공시지가가 이 시세보다 저렴할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토지에 대해서 빌려주는 은행은 원격으로 지원이 안 되고 그 현지 땅이 있는 은행만 대출을 해주기 때문에 거리가 먼 분은 꼭 그 현장에 대출 받으시려면 서류 꾸미려면 그 현장까지 몇 시간 또 가야 될 수 있습니다. 경매가 대출이 잘 되니까 그런 것도 있죠. 그렇죠. 경매를 받으라, 경매를 그래서 받으라. 땅은 지금 현재 저렴하게 해주는 데가 4%대. 아무리 저금리라고 해도 땅은 4%대가 지금 저리고 안 그러면 5%대까지 넘어가는 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한참 10년 전에는 금리가 8%까지 올라갔었습니다. 근데 이게 주기가 있으니까 지금 저금리로 됐기 때문에 4%대까지 지금 줄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이 땅 투자에 있어서도 나름대로 땅 기준에서는 저금리이기 때문에 기회다. 그래서 지금이 토지의 기회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 저는 그래서 생각합니다. 저금리가 됐다는 것은 돈이 갈 데가 없다. 투자를 해야 된다. 솔직히 초보분들은 우리 소장님이 땅이 전문하시지만은 땅은 거짓말하지 않는다 생각하지만 토지는 좀 어렵다. 개별성이 강하고 도로하고 물렸냐 성토를 해야 되냐 이런 부분이 있으니까 아파트는 근데 요즘에 보면 신축이 워낙 뛰고 분양권의 형님이 입주권, 재개발, 재건축. 그러니까 지금 전반적으로 전체적으로 아파트에 불이 붙었습니다. 그래서 금리가 작기 때문에 돈이 갈 데가 없고 갈 데가 없다 보니까는 주변 사람들이 얘기를 들어보니까 아파트를 샀는데 5억을 벌었다, 4억을 벌었다. 그러니까 그분들이 주식을 떠나고 부동산에 이제 왔다라는 얘기. 그리고 그분들이 어디 갔냐니까 이제는 브라더스 유튜브를 안 보면 잠을 잘 수가 없다라는 얘기가 소문이 들었습니까 혹시? 그 소문은 못 들었는데. 참, 전 들었는데. 하여튼 저금리를 통해서 투자를 하시고 싶다면은 대박땅꾼의 책도 좀 읽어보시고 저도 이제 조만간 책이 아마 3월달에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음시고 현장에 대한 책이. 그럼 그 책을 또 읽으면 아직도 3월이나 기다려야 되네. 그래. 빨리 보고 싶었는데. 하여튼 금리가 작다라는 것은 나에게는 또 좋은 기회일 수도 있고 어떻게 보면 많은 경쟁 상대가 생길 수 있다는 건데 여러분들이 은행을 생각하면 돼요. 예대 마진 생각하듯이 여러분들이 이 우리의 유튜브를 보고 많이 이렇게 공부하셔서 현장을 가보면은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이 저금리 장기화라는 현상이 이번만 생긴 건 아니고 이제 5년 전
6년 전에 그때도 지금처럼 1% 초반대까지 지금 내려왔었는데요. 앞으로도 이런 주기가 계속 올 것 같은데 저금리 장기화가 지속됨으로 인해서 여기서 중요한 거는 규제를 했다는 게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만약에 규제 안 하고 완화 조치를 했으면은 이게 더 부동자금이 이쪽으로 다 부동산 쪽으로 많이 넘어왔을 텐데 이 규제로 인해서 일단 아파트 시장이 거의 2020년 이후로는 팔자는 이제 일가구 주택 그런 규제 여러 가지 종부세 규제 많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매물이 좀 많이 나올 것 같은데요. 그래서 금액 시세도 예전만큼 이제 오르는 좀 시대는 좀 지났다고 좀 생각하기 때문에 지금 이 저금리 시대를 잘 헤쳐 나가려면은 지금까지 아파트만 보지 마시고 계속 강조한 수익형 부동산, 뭐 오피스텔이든 상가든 경매, 경공매가 지금 오히려 사람들이 잘 모르고 있습니다. 오피스텔 예. 하면 또 저 아니겠습니까? 예, 바로 이제 우리 가야 될까요? 수익형 전문가이신 아, 남호 선생님께서 감사합니다.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네, 지금 이제 저금리라는 것은 은행에 돈을 넣어봤자 의미가 없다. 네. 말 그대로 이 돈을 가지고 내가 어디에 투자를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할 수 없다. 근데 지금 초보분들이 이 돈을 가지고 투자를 하는 거에 있어서 모 사람들, 내 지인들, 회사 동료들이 아파트를 투자해서 수익을 돈을 벌었다라는 이런 얘기를 너무 많이 듣다 보니까 부동산에 너무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미국에서 금리가 동결됐다라는 것은 이제 향후 금리가 오를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라고 저는 봅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는 금리가 저금리이기 때문에 외국 자본이 빠져나간다. 굳이 한국에 돈을 투자할 필요가 없지 아니한다. 그러면 우리나라도 금리를 올리는 일만 남지 않았나. 그러니까 금리가 올라간다는 것은 또 경기가 살아나는 이유가 될 수 있고 그동안에 이제 은행을 이용해서 레버리지 이용한 모든 부동산 투자자분들이 금리가 오름으로 해서 이제 그에 대한 대처 방안. 금리가 계속 또 오르면 내년에 또 몇 프로까지 오를지는 모르겠지만 만일 오르게 된다면 그럼 오른다고 좀 보시나요? 뭐 경기 부양을 좀 해야 되지 않을까요? 부동산과 정책은 뗄래뗄 수 없으니까 마차가 달리기 시작하면 내가 정부라 하면은 말이 느리면 채찍을 가하고 빨리 달려 맞죠? 그리고 느리면 땡기고 이거를 둘 다 동시에 해야 되지 않나 모든 정부가 입장이 그랬듯이 정책과 부동산은 같이 어떻게 보면 뗄래뗄 수 없는 관계고 금리도 인상이 되면은 금리 인상에 있어서 대출받았던 고객들이 많은 스트레스로 인해서 또 경매에 나올 수도 있고. 맞습니다. 지금 솔직히 경매 아파트들 입지 좋고 좋은 아파트 한지 경매 안 나옵니다. 경매로 아예 땅도 좋은 것들 도로 물고 개발 호재에 있는 땅은 기본 잘 안 나오잖아요, 그죠? 지금 아파트 경매가 조금 지금 조금 과열되지 않았나요, 최근에? 그럼 브랜드 좋고 뜨는 작물 대전, 울산, 천안, 청주 이런 곳은 뭐 창원까지 입지 좋은 거의 뭐 한 5년 차 이내에 아니면 6년, 7년 차 이내에는 잘 나오지 않죠? 나오면 경쟁률 엄청납니다. 그래서 나오면 거의 신권에 이상 그럼요. 낙찰되죠. 당연하죠. 전국의 신축 그다음에 부동산에 대한 그 분위기가 저금리로 인해서 많은 분들이 부동산에 지금 투자를 하려고 하는 마음이 생긴다라는 거. 그래서 지금 현재 상황은 부동산에 저금리에 투자를 해놓고 언제 내가 빠져나올 것인지에 대한 인풋이 아웃풋이 출구 전략을 짜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항상 부동산 장이 있는 정부정책, 교통부 장관이나 기획재정부 장관이 하신 말들 꼭 좀 보시면 투자에서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대부분 이 수익형 부동산이라는 거는 자기 돈 100% 넣고 하시는 분은 없습니다. 거의 최대한 저도 마찬가지지만 은행 돈을 갖다가 많이 끌어 당겨야지 수익률을 극대화시킬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저릴 때 좀 많이 관심들이 수익형에 관심이 있습니다. 어떤 게 과연 제일 메리트가 있고 돈이 될지 이제 그거를 이제 저희가 이제 찍어 드릴 거거든요. 수익형 부동산은 많습니다. 어떤 종목, 예를 들어서 뭐 빌라를 할 건지 도시형 생활주택을 할 건지 오피스텔을 할 건지 단독주택을 허물고 원룸을 뭐 이렇게 9세대를 지을 것인지 아니면 상가주택을 지을 것인지 창고를 할 것인지 어떤 종목을 선택해서 내가 수익형 부동산으로 세팅을 할 것인가. 항상 수익형 부동산이 제일 중요한 거는 임차 수요입니다. 수요, 배우지 이 인구들이 내가 지었을 때 어떤 업종을 통해서 내가 수익을 창출할 것인지 이게 플랜이 안 되면 만들어진 걸 살 것인지 내가 만들 것을 살 것인지에 대한 고민을 먼저 해봐야 되고요. 출거 전략이 되게 중요하고 은행에 돈을 어떻게 내가 땡겨서 이자를 어떻게 갚을 것이고 그다음 변동금리나 고정금리를 체크했을 때 내가 그 이자를 만일에 공실이 됐을 때는 이자를 어떻게 납부해서 어떻게 세팅을 할 것인지. 초보들이 되게 보면 수익형 부동산에 만들 것을 힘들어해요. 그래서 만들어진 걸 사다 보면은 그에 대해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포기해버린 경우. 지금 좋은 얘기를 많이 해주셨는데 제가 또 이제 초보자분들을 위해서 간단히 또 설명드리면 팀 나갑니까? 팀 꿀팁을 좀 해드리겠습니다. 사실
수익형 부동산의 초보자분들이 가장 돈이 없는 팁이 좀 예, 좀- 되는데. 예. 가장 꺼리는 이유가 바로 지금 얘기하신 공실과 공실이 아니더라도 연체 이 두 가지 부분. 사실 공실을 가장 걱정하는데요. 그렇죠. 특히 다가구 같은 경우 건물 뭐 꼬마 빌딩 누구나 로망이 있죠. 건물 하나를 사서 1층에는 카페나 음식점 아니면 2, 3층에는 월세 주고 꼭대기층에 자기가 거주하는 그런 다 로망을 갖고 계신데 근데 잘못해서 공실이 난다 하면은 이게 스트레스가 이만저만 아니거든요. 그리고 사람이 있어도 월세를 안 주고 특히 도망가시는 분도 있습니다. 많죠. 몇 번 당했는데요. 아, 밤에 진짜 갑자기 사라지는 분이 있고 암울한 기억들이 나는데 사실 저도 공실 많이 당해봐서 중요한 거는 있지만 잘 선택하시면 공실 리스크가 많지 않다. 대부분 수익률, 저도 초보 때 수익률만 보고 싼 거를 잡았기 때문에 공실 절반, 오히려 좀 마이너스 수익률이 난 적도 있는데요. 그렇지 않으려면은 예를 들면 학교, 대학교 주변에 원룸들 많죠. 그 학교 주변 정문이나 후문 가까운 쪽은 거의 공실이 없습니다. 근데 그렇지. 조금만 벗어나면은 한 블럭만 넘어가면 공실이 바로 나오기 때문에 그렇지. 좀 더 입지 좋은, 물론 돈을 좀 더 쓰고 좋은 입지를 선택하는 게 중요하고요. 그렇죠. 이 산업단지 주변 원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죠. 산업단지 바로 인근에 이런 대기업들, 중소기업 말고 대기업 인근에 투자하시면 괜찮은데 대기업이 그 운행하는 셔틀버스 다니는 길목에 들어오는 그런 원룸은 계속 잘 나가는데 조금 벗어나서 특히 후미진데 SRT 뭐 이런 역이 있으면 타고 바로 가야 돼. 그래서 그런 게 없어야 돼요. 예, 맞습니다. 인정하시죠? 예, 그것도 예, 좋은 그래서 팁입니다. 결론은 수익형 부동산을 봤을 때에 공실에 대한 리스크, 그 다음에 맞춰진 것보다 내가 맞출 거를 생각하고 아니면 네. 공실에 대한 리스크를 내가 해지하고 싶다면 내가 직접 업종으로 내가 한번 도전해 보자. 중요한 건 입지도 중요하지만 내가 또 그 정도의 능력이 있다면 그런 수익형 부동산 공실에 대한 리스크도 해결할 수 있다라는 거. 네, 계속 강조하지만 공실이 걱정이다. 대부분 그렇기 때문에 수익형 부동산에 접근을 못 하시는데 조금 더 돈을 쓰라. 그리고 정부에서 어디가 밀어주는지. 그래서 요즘에 제가 지식산업센터를 많이 강조하는 게 지금 규제인데 오히려 지사는 더 많이 해주는 최대 90%. 지사는 지금 전국에 여러 개가 깔려 있는데 그 중에서 서울 지산을 먼저 말씀드리면 서울에는 예전 구로공단, 성수? 가산, 지금 얘기하신 가산 성수, 문정. 제가 사실 제 사무실에 문정에 있었는데요. 지금 문정도 잘 알죠, 제가 문정. 나쁘지 않습니다. 근데 문정이 생각보다 지금 분양가도 많이 올랐지만 예전에 저희가 처음 제가 입주할 때는 평당 한 800만 원대부터 시작을 했는데 지금 한 1200에서 1300까지 올라 있고 대신에 호재가 중요합니다. 제가 만약 문정 주변에 뭔가 큰 역세권이라든지 그런 게 생기면 더 계속 추천드렸겠지만 그게 끝났기 때문에 저는 거기보다는 오히려 요즘 핫한 성수동 워낙 호재가 계속 쌓여 있기 때문에 그렇죠. 앞으로 성수, 지산, 가산 이 원래 지산의 원조인 가산 가산. 쪽을 눈여겨 보시고요. 이야. 이제 또 경기권을 추천드리는 게 바로 광명이랑 목감. 광명은 많이 아시는데 목감을 잘 모르십니다. 그렇죠. 최근에 신안산선 착공했죠. 골골라. 근데 신안산선이 중요한 게 여의도까지 갑니다. 그렇죠. 광명이 지금 예를 들면 30평대 10억까지 지금 찍었는데 목감은 아직 반값밖에 안 됩니다. 근데 바로 한정거장 차이밖에 안 나거든요. 한정거장 차이인데 지금 2배 차이 난다는 거는 지금 이해가 좀 안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목감을 최근에 지산을 저도 투자도 많이 했지만 만약에 목감의 지산이 또 나온다 하면 목감을 좀 관심 가지시고 또 광명까지도 보시고요. 또 너무 많이 풀지 마요. 마지막으로 한 마스크로 이렇게 막아서. 마지막 한 군데 또 있어요, 또? 이제 평택. 야, 평택. 제가 평택을 왜 찍어드리는지 어디요? 아십니까? 서등리역, 지제역, 예, 지제역 쪽. 지제. 예, 거기 바로 삼성 반도체가 들어서기 때문에 들었어요. 삼성의 이제 지산 전문 용어로 1차 벤더, 2차 벤더, 3차 벤더가 있거든요. 하청업체죠. 3차 벤더가 이제 우리가 투자하는 지식산업센터 예. 입주하기 때문에 삼성 같은 대기업에 있는 한 저는 공실 리스크는 좀 줄어든다고 보기 때문에 그런 주변 투자를 하시면은 대단하십니다. 예, 지산에 있어서 수익률을 챙기고 예, 공실도 없고 여러 가지 호재가 쌓여 있기 때문에 좀 그런 쪽을 관심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근데 우리 저기 오늘 뭐 대박 땅구 소장님께서 봤을 때 너무 좋은 거 지역을 풀어드리니까 제가 원래 부동산 강의를 하면서 투자처 찍어주지 않기로 아주 유명한 사람이 접니다. 근데 오늘 너무 많이 풀어주니까 오해하실 수 있어요. 우리 소장님이 들고 있는 물건을 갖다가 브리핑하는 건 아니다라는 생각하시는 절대 그런 거 아니죠? 예, 그렇죠. 뜨끔하는 건 아니죠? 아닙니다. 제가 얘기 드리고 싶은 건 뉴스, 호재, 정부 정책에서 뭔가 빵 터뜨릴 때 뭐 조정 대상 해제 지역이다 탁 터뜨렸을 때 그때 현장을 달려가도 수익할 수 있는 물건들이 많다라는 거. 그리고 수익형 부동산도 마찬가지로 거듭 강조하지만 임차 수요나 임대료 수준 항상 상가 같은 경우나 수익형 부동산은 수익률이 몇 퍼센트인가 대출 일으킨 수익률은 뻥 수익률이고 그거 말고 대출하지 않고 일으킨 수익률이 진정한 수익률이기 때문에 그런 걸 계산해서 투자처를 찾고 간다면 절대 손실 나지 않는다. 그리고 단 배후지 흐르는 건지 모이는 장소인지 사람이 모여야 됩니다. 20대들이 모이는 장소, 30대, 40대들이 모이는 장소, 50대가 모이는 장소, 그리고 대학생들을 해서 원룸을 할 것인지
아니면 20대들을 상대로 해서 술집이든 아니면 어떤 업종으로 해서 수익을 창출할 것인지 50대를 이용해서 뭔가를 창출할 것인지 본인만의 플랜을 짜서 그에 맞게끔 차근차근 공부해서 수익형 부동산 세팅하면은 절대 본인의 피 같은 종잣돈을 잃지 않는다. 투자는 싸게 사서 비싸게 팔든지 아니면 비싸게 싸더라도 더 비싸게 팔면 되는 겁니다. 네, 맞죠? 오늘 명언을 계속 제가 명언이 계속 나오셨다. 오늘 꿀팁 계속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하여튼 뭐 우리가 저는 오늘 제가 또 깨알 같은 팁을 드렸지만 우리 소장님께서는 또 지식산업센터라든지 그런 팽택이나 목감 보지 않는 목감 제 특기가 좀 아직 좀 인기가 없는 사람들이 관심 없는 곳. 선선선 진입이시네요. 예, 그래서 대단하시네. 그런 적을 찍어야지 좀 저렴하게. 지금 목감 같은 경우는 분양가가 지금 600대밖에 안 됩니다. 예, 평당 600대. 그러면 강명은요? 광명은 지금 900대. 와. 지금 300이 갭이 있는데 저는 그리고 좀 거의 근처까지 따라간다.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네네. 좀 저평가된 지역. 그래서 제가 노른자보다 흰자를 제가 좋아하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그때도 말씀드렸죠. 뜨는 지역 주변에도 항상 같이 뜨기 때문에 광명만 좋아하지 마시고 주변 위성도시. 최근에 이제 시흥 전체적으로 제3기 신도시가 발표됐기 때문에 그 주변을 잘 노리시면은 3기 신도시가 강명이 원래 들어가기로 했잖아, 알죠? 예. 3기 신도시는 사실 10년 사업인데 미리 지금부터 숙지를 하셔가지고 2020년부터 그런 대비하셨으면 좀 좋겠습니다. 그러면은 가장 먼저 대비할 것이 땅이죠. 땅이죠. 예. 땅 당장 건데 수용되는 거 안 되잖아요, 또. 그렇죠. 수용지 수용 근처. 밖에. 예. 그 근처. 수용지 항상 근처. 본인 수용되면 수용되면 끝입니다. 그러면 수용 안 되냐 안 된다는 청량 데리고 와서 이 수용됩니까? 확인해야 됩니까? 그 팁을 준다면? 지금 사실 어느 섹터? 정도 섹터에서 나와 있습니다. 그 나와 있는 섹터를 알려면 현장에 무조건 아이씨. 저는 항상 강조하지만 현장에 답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 대박 땅꾼님 하면 부동산계 뭐 모르는 분 없지 않을 정도 아닙니까? 연예인이죠, 연예인. 뭐 그 정도는 아니고 땅을 이제 한다는 사람이 이 대박 땅꾼 책을 안 읽었다는 거짓말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어디를 투자해야 될지에 대한 부분이나 또 이래저래 많은 정책에 대한 얘기 부분, 저금리에 대한 투자처, 수익형 부동산 등등을 얘기했는데 제일 중요한 건 앉아서 이 유튜브를 보시고 그냥 그에 따라서 움직이는 것보다 본인이 현장 가서 비교하고 또 수익은 이렇게 얼마가 되면 내 돈이 얼마 들어가겠다. 그리고 은행의 대출은 어떻게 된다는 걸 꼼꼼히 체크해서 하신다면 투자에 있어서 정말 본인이 원하는 어떤 수익이 창출되지 않을까. 그리고 수익형 부동산은 제일 중요한 건 한 달, 두 달 정도를 놓고 계속 봐야 돼요. 거기에 정말 임차 수요는 어떻게 되고 임대료 수준은 어떻게 되고 그걸 꼼꼼히 체크해야지만 수익을 창출할 수 있다는 거 꼭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본인만의 체크리스트를 만들어서 달려가는 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사랑합니다.